안녕하세요. 북악재TV의 임동석입니다. 논어 1년번호 133 공약편 14장입니다. 자왈 불유축타진영과 이유송조짐이면 난호 면허 금지세의로다. 子曰：“不有祝陀之佞，而有宋昭之美，难乎免于今之事矣。” 공자가 말했습니다. 축타와 같은 구변이나 말 잘하는 것이나 송조와 같은 미색이 없다면 지금의 이 세상의 어려움을 면하면서 살아나가기 어려울 것이로다. 이 구절은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있는 대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불유 뭐뭐가 없다면 이렇게 되겠죠. 축타진영, 축타의 령이 없다면 령. 그럼 축타는 축자를 썼을 때는 되게 축사, 무축. 그러니까 굿풀이를 해서 뭐 병을 고치게 한다든지 뭐 액을 없앤다든지 이런 일을 담당하는 관리입니다. 그 이름이 타예요. 축자가 들어가면 그거고, 위나라의 유명한 령신입니다. 령신. 령신. 임금에게 말 잘해서 아첨을 잘해서 사랑을 받는 행위를 령이라 합니다. 그래서 25산에는 많은 영행전이 있습니다. 영행전. 이건 뭐냐? 임금에게 말 잘하고 아참 잘해가지고 출세를 한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전기를 쓴 것을 영행전 그럽니다. 되게 남자들인데요. 거의가 다 이 남색에 가까운 인물이에요. 그래서 한나라 때도 무슨 그런 인물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하나 공중에 있으면은 다른 신하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죠. 왜?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이들이 그 임금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임금에게 그 말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위나라, 공자 시대는 공자는 이 위나라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요. 위나라. 노나라의 서북 쪽에 있었던 나라고, 당시 서울은 아마 초구였을 것이고, 맨 처음에 조가였는데, 이 위나라는 아주 일찍이 그 문왕의 아들 강숙, 봉으로 있습니다. 봉. 지금은 풍발 풍자로 간체산 쓰죠. 그 강숙 봉이 봉에 있었던 나라인데, 좀 약한 나라이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견뎌냈던 나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노나라 옆에 있었습니다. 제나라 북쪽, 노나라 서북쪽에 있었는데, 아주 공자는 지리적으로도 가깝기도 했지만 공자가 아주 드날들던 아주 그런 나라예요. 이 나라에 공자 당시 임금은 령공이었습니다. 령공. 그래서 위령공 편이 있지 않습니까? 위령공이에요. 이 령공 때의 영신인데 아주 아첨을 잘해서 벼슬길도 없고, 그다음에 위령공은 이상하게 그 남자들 중에 영신들을 좋아했어요. 이 축타 외에 또 유명한 위령공과 아주 유명한 영신 누구 있습니까? 미자하라는 남자가 있었죠. 미자에 대해 고사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애증지변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그 고사를 많이 남긴 그런 인물인데, 저는 영공은 이제 그런 좀 정치를 똑바로 못하고 주위 그 영신들이나 무슨 그 휘둘린 그런 임금이에요. 이 축타의 영과 축타의 그 말 잘하는 거, 영은 아까 얘기한 그 예쁨 받는 영이죠. 영과,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송조의 미, 이 송나라의 공자였는데요. 이름이 조였습니다. 공자조입니다. 그래서 조. 예. 이 조의 미, 아름다움, 훌륭함. 그냥 남자를 두고 미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표현을. 그래서 이 송조는 얼마나 잘생긴 남자인가 하면 당시에 최고의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남의 범층을 송조라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단했습니다. 이 송조라는 사람의 그 아름다움이 없다면, 그런 송조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맨 끝에 부류는 거기까지 갑니다. 부류는 1번으로는 축타, 2번으로는 송조, 그 다음에 1번으로는 축타의 영, 2번으로는 송조의 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난호 어렵도다 해서 난호를 끊을 수도 있고, 호자를 그냥 어져서 허사로 봐서 그냥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면어 금지세라. 지금의 세상을 면하기 어렵다. 지금의 세상에서 뭘 면하기 어려워요? 앙화나 그냥 재앙이나 혹은 임금으로부터 배척이라든지 임금 고통을 당한다든지 이런 것을 면하기 어렵도다. 그럼 이 두 사람은 뭐예요? 재앙을 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뛰어난 어떤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죠? 재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시에 공자가 참, 그렇다면 이 공자의 말대로 하면 축타나 송조의 미나 말 잘하는 것, 말 잘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세상의 어려움을 넘겨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죠.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축타는 금방 얘기대로 이제 송나라 위령공의 위나라 위령공의 가장 뛰어난 아첨꾼이라고 그랬고, 그다음 송조는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위나라가 아니고 이번엔 송나라. 송나라는 더 서쪽인데 지금의 하남성 상구 지역에 있던 나라로 은나라를 이어받은 나라죠. 그러니까 이 위나라하고는, 위나라 강속은 이제 희씨니까 노나라도 희씨고, 여기는 이성지국입니다. 이성지국이니까 서로가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송조의 아름다움, 송조는 위령공으로 보면은 위령공에게는 본처가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아끼던 애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애첩은 논어에도 여러 번 나올 뿐더러 아주 좌전에도 나오고 대단한 여자예요. 특히 난리도 일으켰고, 그 여자가 누군가 하면, 위령공의 애첩이 누군가 하면 남자입니다. 남자. 이 아까 얘기한 누굽니까? 축타나 이런 것은 영신이고, 이 남자는 또 남자 아닙니다. 남성 아닙니다. 여성입니다. 부인이니까. 이 부인은 또 총애예요. 총애를 다 받는 그런 여자예요. 이 남자고, 그럼 유령공을 보면 뭔가 이렇게 둘러싸였는데, 이 여자가 송나라 출신이에요. 송나라 출신이에요. 근데 이 송나라의 자기 친정나라인 송나라의 공자 조 나오잖아요. 송조. 이 송나라상의 송조라 했죠. 이 송조라는 사람이 아주 너무 이쁘게 생겼다니까, 훌륭하게 생겼다니까 이걸 불렀어요. 초청을 했어요. 누가? 위령공이 한번 와라. 왔어요. 왔는데 문제는 어디에 썼는가 하면, 이 남자하고 이 공자 조하고는 같은 나라죠. 그죠? 같은 나라인데 일찍부터 서로가 사통하고 있었어요. 음행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이 남자는 참 희한한 여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오빠인지 하여튼 받은 인척입니다. 그걸 데려다가 자기 남편에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이렇게 대단한 송나라 미남이 있습니다 라고 해줘서 해줄 정도로 뛰어나는데, 그럼 이들이 이들이 이름으로써 무슨 재앙을 면하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상황을 잘 들여다봐야 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남자라는 걸 한번 알아두시면은, 남자가 여기에 끼어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됐어요? 남자하고 송조의 관계에 대해서 네. 자, 위나라가 좋습니다. 위나라가 망할 때 말이죠. 위나라가 참 힘들어할 때, 뭐 이때 망하지 않았지. 위나라는 전국시대 갔으니까 대단히 끈질긴 나라였죠. 자, 이 남자가 남자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제1번. 남자는 굉장히 음행에 좀 관심이 있던 남자에서. 혹시 남자가 공자를 좋아하진 않았나요? 예, 좋은 얘기예요. 이제 바로 뒤에 나옵니다. 남자가, 야, 공자가 그렇게 훌륭하고 뭐 대단하다니까, 한번, 공자를 한번 유혹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 남자가 공자를 유혹했어요. 그래서 공자를 불렀어요. 불러서 공자 가기도 했습니다. 위나라까지 갔어요. 또 심지어 만나기조차 했어요. 이제 이런 일 때문에 이제 뒤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공자님한테, 자기 선생님한테. 이랬던 여자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자기 고국에 이제 공자 좋아하고도 이제 사통을 하는 그런 관계였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제 무슨 문제가 벌어지느냐. 괴외 질환을 일으켜요. 이 공자. 이거 이제 알아두시면 논할 때 도움이 되는데, 괴외 질환. 이 괴라고 했습니다. 괴. 괴통이라는 한나라 때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괴. 왜? 글자는 어렵습니다. 두 글자. 이름을 왜 이렇게 어려운 글자 썼는지 모르겠어요. 괴. 왜? 보세요. 이름도 뭘로 지른다고요? 쌍성이나 첩으로 짓죠. 괴외도 첩으로 지었잖아요. 괴외. 이게 이름입니다. 이게 위령공의 아들입니다. 태자입니다. 공의 태자예요. 위령공이 오랫도록 살고 오래도록 임금 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태자가 나이가 들었겠죠. 그죠? 이 태자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첩입니다. 공자 첩. 첩입니다. 첩을 낳았는데 이렇게 되는데, 자, 위령공이 하고 사이에, 그러면 괴외에는 위령공이 첩변에게 낳겠죠. 그죠? 이 남자하고는 관계가 없겠죠. 그죠? 이 남자 송나라 여자인데, 둘이 이제 하면서 뭐예요? 정치를 혼란시키고 있어요, 이 남자가. 그래서 걔가 보다 못해서 거기다 이제 누굴 불렀느냐? 누굴 불렀다 그랬어요? 조를 불렀죠. 공자 조. 송나라 미남, 그죠? 조를 불렀어요. 그 둘이 사통을 하는 걸 보고 걔가,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부하를 이제 대동하고, 밖에 나가 있다가 밖에 제 나라에 이제 사신으로 갔다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길가에서 아이들이 동요를 불러요. 옛날에 되게 이제 난리가 난다든지 뭐 할 때 이제 동요를 가지고 되게 빗대어서 얘기를 하죠. 동요를 불려요. 그 동요가 뭔가 하면 이 위나라가 엉망진창이다. 남자가 온통 모든 그 정권을 다 휘두르고 있다. 이제 이런 노래를 불러요. 이걸 보고 이제 걔가 희양속이라는, 자기 부하가 희양속이 있습니다. 희양속. 좌전을 보시면 압니다. 희양속이 이제 이 고해에 저거였어요. 부하였어요. 희양속을 데리고 내가 남자를 만나러 간다. 그런데 내가 남자를 만나면서 기회를 봐서 너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너에게 눈짓을 하거든. 너는 바로 남자를 찔러 죽여 없애버려라. 그래, 이 위나라가 되지 안 되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갔어요.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남자를 만나서, 괴가 만나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쫙 눈을 돌렸어요. 근데 이 희양속이 안 달려드는 거야. 그래서 3번을 돌렸어요. 이렇게 눈짓을 했어요. 죽여 없애라. 3번에도 안 해요. 그러자 남자가 눈치를 보고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냥 쫓아나가면서 위령공에게, 자, 괴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위령공, 괴의 아버지죠. 위령공이 이게 무슨 소리냐 해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인데 괴를 죽이려고, 괴의 일속을 죽이려고 그냥 내쫓아 버렸어요. 그래서 괴가 도망을 갔습니다. 어디로? 송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지나서 위령공이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다음 임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얼른 남자가 누구를 임금으로 삼았는가 하면 이 첩을 임금으로 삼았어요. 괴의 아들 첩을 임금으로 삼았어요. 이 자가 출공입니다. 출공.
저 위나라 출공이에요. 근데 본인이 안 하고 걔를 시켰을까요? 누가? 남자가? 걔가. 아니, 걔는 도망가 있으니까. 아, 남자가 이제 첩을왕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렇지, 남자가. 이제 위령공이 죽으니까, 나를 얼른 걔한테 뺏길까봐 얼른 걔 아들 이 첩에게 임금을 시켰어요. 왜 첩은 누구 아들이죠? 걔의 아들. 그럼 남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남자 관계 없는 거죠. 근데 걔를 막으려고, 남자가. 걔가 들어와서 해외에 도망가 있으니까. 근데 그 아버지 아들인데 같은 편이 아닐까? 그 아버지의 아들. 누가 같은 편이 죽었어요? 걔하고 첩이 같은 편이 아닐까요? 같은 편이죠. 내 아들인데. 그러니까요. 그놈이 그놈인데 어차피. 근데 첩은 좀 모자란, 이게 이제 출공인데, 그런데 무슨 문제가 벌어졌느냐. 그렇게 되니까, 이 걔가, 야, 내가 임금해야 되는데 내 아들놈이 임금해. 아들을 미워했어. 그래서 결국은, 귀국해서 이 첩을 몰아내야 되겠다는데, 마침 조간자. 자, 이럴 때 역사 잘 이해를 하세요. 잠깐 이 시대가 춘추 시대죠. 그러면 공자와 같은 시기야. 공자 똑같은 시기야. 공자가 있던 시기죠. 아직 춘추가 안 끝난 시기야. 자, 조간자. 이 조간자로 이렇게 쓰는 걸 봐서 여러분들 뭐라는가 하면 삼진의 진. 진나라가 육경이 바로 할 때가 바로 이때거든요. 예, 그러면 삼진. 삼진의 한, 위, 조, 그 다음에 범시, 중앙시, 일단 항이라고 했습니다. 중앙이 아니라 중앙시, 지시. 그것도 각각의 나라라고 봐야 되나요? 아직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춘추 말이니까. 이게 다 육경이에요, 육경. 경대부의 육경. 이 경들이 서로 다툴 때거든요. 다투는데 각각 어떤 나라건 이웃 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세력을 키워야 돼요. 그 중에 조간자가 이 공자조를, 공자조가 아니고 누구예요? 괴회를, 다시 여기 괴회 한글로 씁니다. 괴회 위에 이제 위령공, 그죠? 령공과 관련 있는 인물이 남자, 그죠? 그 다음에 남자와 관련 있는 인물이 공자조죠, 그죠? 송나라, 이 둘을 따는 송나라 출신입니다. 남자라는 여자하고 송조하고 사통을 한 거죠? 사통을 하고, 여기는 이제 원래 여기에 애첩인데, 그래서 걔가 죽이려다 못 죽이고 이제 해외로 도망가 있어요. 송나라로 도망가 있고, 걔의 아들이 첩인데, 위령공이 죽으니까 남자가 첩을 임금을 시켰어요. 이게 출공이에요. 그 순간에 이제 계회는 지금 도망가 있는. 걔는 도망가 있어요. 어디요? 송나라로 도망가 있는데, 이 조간자가 자기가 이제 영향을 끼쳐야 되니까 이 괴회를, 여기 나와 있는 괴회를 돌려보내서 이걸 임금으로 시켜야 되겠다. 작전을 짰어요. 작전을 짜니까 여기 힘을 넣어가지고 이 괴회가 들어와서 출공, 자기 아들이죠, 그죠? 아들 하니까 아들을 몰아내버려요. 몰아내고 자기가 임금이 돼요. 이게 장공입니다. 위장공. 그럼 위령공, 위출공, 위장공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러면 출공은 죽었나요? 아니요. 출공 또 해외로 도망가 버렸죠. 국외로. 자기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그 들어와서 이 출공이 임금을 했는데, 출공도 2년 만에 또 신하들의 축출을 당해요. 그래서 장공이죠. 장공이 출공이 다시 임금이 돼요. 그래서 이 위나라 군주의 개통 중법은 출공이 나오고 장공이 나오고 다시 출공이 나와. 그럼 이 출공이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온 거죠, 그죠? 아버지는 다시 도망가고. 아버지는 다시 도망가고.
그때 남자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남자는 그대로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뭐 난리 났었죠. 뭐. 미나리에 그대로 있었나요? 예, 예. 이런 이 상황을 이게 괴외질환이랍니다. 괴외질환. 이건 사기하고 그다음에 좌전에 아주 자세하게 실려 있어요. 요게 노나라 대혼란기를 겪었는데 이때가 바로 언젠가 바로 공자가 살아있을 때 공자 저가 있다. 근데 위나라에는 이 논어에 많이 거론되는 거배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어라든지 이런 훌륭한 신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위나라가 이렇게 혼란을 겪었는데 이 혼란 때의 대표적인 인물이 남자고 그 남자에 상대된 게 공자 조미남이었고 그다음에 위령공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무당술을 하면서 그걸 하면서 온통 영행짓을 한 것이 바로 축다였다. 이것이 노나라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사기하고 좌전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합니다. 이 괴질환은 다음 장, 다음 장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되시면은 이걸 다시 설명을 안 드릴 테니까 그때 제가 설명을 뭐라고 그런가면 그러면 앞장 옹야편 이제 15장을 보세요. 네, 이럴 테니까 요 괴질환 14장을 보세요. 그럴 테니까 요거 좀 참고를 해 두셨다가 그때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뒤에 얘기는 뭔가 하면 공자와 바로 이 누굽니까? 남자의 이야기예요. 공자를 유혹했던 남자. 그래서 공자가 그걸 어떻게 대처했으며 신하들이 어떻게 그냥 난리를 피우면서 공자를 그냥 막 윽박질렀어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선생님을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고 그럴 정도였는데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